숙향야담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엮어내는 큰 힘이 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옛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리겠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4월 어느 날 경상도 독림 고을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의 첫 울음소리는 유난히 맑고 높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무언가 범상치 않다고 수군거렸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담이었어요. 다미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 윤 씨는 다미가 다른 아이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다미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난히 자세히 들여다보곤 했거든요. 그저 호기심 많은 아이려니 했는데 어느 날 다미가 한 말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어머니, 저 할아버지는 왜 슬픈 얼굴을 하고 계세요? 다미가 가리킨 곳에는 마을의 석봉 노인이 서 있었어요. 석봉 노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사흘 뒤 석봉 노인의 외아들이 서울에서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윤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린 다미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다미는 더욱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마을 안악들이 모여 앉아 있으면 다미는 그들 사이를 오가며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이모는 기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해 보여요. 저 아주머니는 걱정이 많으시나 봐요. 이마에 주름이 깊어 보여요. 처음에는 아이의 장난이려니 했지만 다미의 말이 하나씩 맞아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다미를 신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다미가 하늘에서 내려온 아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전생에 큰 덕을 쌓은 아이라고 했답니다. 다미가 7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마을에 한 노승이 찾아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그 노승의 모습을 본 다미는 어머니의 치마폭에 숨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스님은 저를 데려가려고 오신 것 같아요. 윤 씨는 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노승은 정말로 다미를 찾아온 것이었답니다. 노승의 이름은 해안이었어요. 그는 50년 넘게 사람의 관상을 연구해온 고승이었답니다.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운명을 얼굴에서 읽어내는 천부적인 능력 말이에요. 해안 스님은 다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의 눈을 보십시오. 맑기가 가을 하늘 같고 깊기가 산중 호수 같습니다. 이마는 넓고 높아 지혜가 깃들 자리가 충분하고 귀는 두터워 복을 받을 상이에요. 하지만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다시 다미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이 아이의 관상에는 묘한 부분이 있어요.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처럼 어떤 부분은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윤 씨는 스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만 우리 다미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을 뿐이었답니다. 아이를 제게 맡겨주십시오. 이 아이의 재능을 제대로 키워주겠습니다. 해안 스님의 제안에 윤 씨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어린 아들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담이 자신이 스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답니다. 어머니, 저는 스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스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다미는 해안 스님을 따라 청룡산 깊은 곳에 작은 암자로 들어갔어요. 암자의 이름은 관음암이었답니다. 그곳에서 다미의 진짜 공부가 시작되었어요. 스님은 다미에게 먼저 글을 가르쳤어요.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사서삼경까지 다미는 놀라운 속도로 모든 것을 익혀나갔답니다. 그리고 스님은 다미에게 관상학의 기초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다미야, 사람의 얼굴은 하늘이 내린 책과 같단다.
그 책에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적혀 있어. 그럼 스님, 제 얼굴에는 뭐가 적혀 있나요? 다미의 순진한 질문에 스님은 또다시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미의 관상을 볼 때마다 스님은 같은 고민에 빠졌거든요. 분명 뛰어난 재능과 큰 성공을 나타내는 상이었지만 어딘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너의 얼굴에는 아직 다 써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구나. 스님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미의 운명 중 일부가 마치 안개에 쌓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다미는 하루하루 놀라운 성장을 보였답니다. 스님이 가르쳐주는 관상학의 이론들을 단숨에 이해했고 암자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관상을 보며 실력을 키워나갔어요. 어느 날 마을에서 잃어버린 소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농부가 암자를 찾아왔어요. 12살이 된 다미는 농부의 얼굴을 잠시 살펴보더니 말했답니다. 아저씨, 소는 서쪽 골짜기 바위 뒤에 있을 거예요. 아저씨 얼굴에 근심이 깊이 새겨져 있지만 이마의 기운이 밝아지고 있어요. 곧 기쁜 일이 있으실 거예요. 농부는 반신반의하며 서쪽 골짜기로 향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바위 뒤에서 소를 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다미의 소문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어요. 다미가 20살이 되던 해 봄이었어요. 청룡산의 벚꽃이 만발할 무렵 해안 스님은 다미를 불러앉히며 말했답니다. 다미야, 이제 너는 이곳에서 배울 것을 모두 배웠구나. 하지만 진정한 관상가가 되려면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책 속의 지식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거든. 다미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3년을 이곳 관음함에서 보냈는데 이제 정말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니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답니다. 스님, 저는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다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스님은 온화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너는 이미 충분한 실력을 갖추었다. 하지만 기억해라. 관상을 보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의 고민을 어루만지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스님은 다미에게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건네주었어요. 풀어보니 오래된 관상서 한 권과 작은 롯새 거울이 들어있었답니다. 이 책은 우리 스승의 스승이 쓰신 것이다. 그리고 이 거울은 특별한 거울이야. 이 거울을 통해 보면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단다. 다미는 신기하다는 듯 작은 거울을 손에 들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평소보다 더욱 맑고 깊은 눈빛이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다미야,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 거울로는 내 자신의 운명만은 볼 수 없어. 그것이 하늘의 뜻이니 받아들여야 한다. 스님의 말에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다미 자신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다미는 관음함을 떠나 도성으로 향했어요. 보름 넘게 걸어서 도착한 도성은 다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곳이었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높이 솟은 기와집들, 그리고 어디서나 들려오는 상인들의 외침소리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어지러웠어요. 다미는 처음에 장터의 한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관상을 봐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은 어린 다미를 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거든요. 저런 어린 것이 무슨 관상을 본다고. 경험도 없는 것이 사람 운명을 어떻게 알겠어. 그런 시선들이 다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다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자리를 지켰답니다. 어느 날 한중년 부인이 담이 앞에 앉았어요. 부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답니다. 담이는 조심스럽게 부인의 관상을 살펴보았어요. 부인께서는 아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시는군요. 부인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녀는 도성에 장사하러 온 아들이 며칠째 소식이 없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걸 아시나요? 부인의 미간에 걱정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고 눈가에는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해요. 하지만 귀 부분의 색깔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곧 좋은 소식을 들으실 거예요. 부인은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날 저녁 무사히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과 재회할 수 있었답니다. 부인은 다음날 정성껏 준비한 떡을 가지고 담이를 찾아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담이의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씩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담이를 찾아왔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비단 옷을 입은 양반이 담이 앞에 앉았어요. 그는 과거 시험을 앞둔 선비였는데 자신이 급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답니다. 담이는 선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이마는 넓고 높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조급함이 드러나 있었답니다. 선비님, 이번 과거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비의 얼굴이 일순 굳어졌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비님의 관상을 보니 분명히 큰 인물이 될 상이에요. 다만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더 공부하고 마음을 다스리신다면 3년 후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선비는 기분이 상했는지 돈도 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담이가 잘못 봤다고 수군거렸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로 그 선비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정확히 3년 후 그 선비는 장원급제를 하며 담이를 다시 찾아왔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때 떨어진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거듭되면서 담이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어요. 하지만 담이가 정말 유명해진 계기는 따로 있었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왕궁에서 일하는 상궁 하나가 담이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극도로 초조해하며 담이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를 좀 봐주세요. 요즘 궁중에서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요. 담이는 상궁의 얼굴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관상에서는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상궁 마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조심하셔야 해요. 무슨 위험이라는 건가요? 누군가 상궁 마마를 해치려 하고 있어요. 특히 음식을 조심하세요. 일주일만 조심하시면 위기가 지나갈 것입니다. 상궁은 담이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조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평소 먹던 약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다른 궁녀가 상궁의 자리를 노리고 독을 탄 것이었어요. 이 일로 상궁은 목숨을 구했고 이 이야기는 왕궁 안까지 퍼져나갔답니다. 그때부터 담이에게는 도성 제1의 관상가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명성이 높아질수록 담이의 마음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큰 것들을 원했거든요. 단순히 개인의 운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세까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밤 담이는 스승님이 주신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언제부터인가 눈빛이 피로에 젖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문득
스승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 거울로는 내 자신의 운명만은 볼 수 없다. 다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증이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자신에게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때 다미는 알지 못했답니다. 자신의 진짜 시험이 이제 막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미가 25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도성에서 관상가로 이름을 떨친 지 벌써 5년이 흘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서 특별한 부름이 왔어요. 바로 자순대비 마마께서 다미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것이었답니다. 다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금까지는 일반 백성들이나 낮은 벼슬아치들만 상대해 왔는데 이제 왕실의 최고 어른을 뵙게 된다니요. 떨리는 마음으로 왕궁에 들어선 다미는 자순 대비의 위험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소문을 들으니 내가 도성 제1의 관상가라더구나. 자순 대비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권위가 있었어요. 다미는 깍듯이 절을 올리며 대답했답니다. 과분한 말씀이시옵니다, 마마. 겸손하구나. 그럼 이 할미의 관상을 한번 받아오. 다미는 조심스럽게 자순 대비의 얼굴을 살펴보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굳센 의지가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순 대비의 관상에서는 깊은 걱정과 불안이 묻어나고 있었거든요. 마마께서는 요즘 매우 큰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라와 관련된 일이시군요. 자순 대비의 눈빛이 번뜩했어요. 계속 말해보거라. 마마의 인당에 어두운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마 개인의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드리워진 그림자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 서쪽에서 오는 위험을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자순 대비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녀는 요즘 서해국의 움직임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바다 건너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심상치 않았답니다. 그 위험은 언제쯤 닥칠 것 같으냐? 다미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정확한 때는 알기 어렵지만 이른 시일 내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마의 관상을 보니 큰 시련이 와도 현명하게 극복하실 상이에요. 그날 이후 다미는 왕궁의 단골 손님이 되었어요. 자순 대비뿐만 아니라 여러 대신들도 다미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권력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다미의 고민도 깊어져 갔답니다. 어느 날 좌상 남궁철산이 다미를 불러들였어요. 남궁철산은 나이 60이 넘은 노련한 정치가였는데 그의 관상에서는 교활함과 욕심이 가득 느껴졌답니다. 다미, 내 아들의 관상을 받아오. 남궁철산의 아들은 28살의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다미가 그의 관상을 보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의 기운이 서려 있었거든요. 대감님 죄송하지만 무엇이냐? 솔직히 말해라. 공자께서는 앞으로 큰 위험에 처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칼과 관련된 일을 조심하셔야 해요. 남궁철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실 그는 아들을 전쟁 때 공을 세워 출세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위험을 피할 방법은 없느냐? 다미는 고민했어요. 사실 남궁철산의 아들 관상을 보니 그가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답니다. 공자께서 군사와 관련된 일을 피하신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남궁철사는 불쾌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럴 수는 없다. 우리 집안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결국 남궁철사는 다미의 조언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서해국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의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답니다. 안타깝게도 다미의 예언대로 남궁 철산의 아들은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이 일로 다미는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신이 미래를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던 다미는 스승님이 주신 거울을 꺼내 들었어요. 스승님, 저는 과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다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울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답니다. 자신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흐릿하게 보였거든요. 마치 안개에 쌓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던 중 다미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밤 비밀리에 한 내관이 찾아왔거든요. 선생님, 급한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내관은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어요. 궁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 상궁들이 하나씩 의문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미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자순대비 마마께서 선생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시네요. 다미는 다시 왕궁으로 향했어요. 깊은 밤이었지만 왕궁 안은 어수선한 분위기였답니다. 자순대비를 만난 다미는 그녀의 얼굴에서 극도의 불안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다미야, 이 일을 해결해줘야 한다. 마마,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죽은 상궁들의 관상을 받아오. 혹시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다미는 죽은 상궁들의 초상화를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3명의 상궁 모두 나이는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모두 비슷한 관상을 갖고 있었답니다. 특히 귀의 모양과 코의 형태가 거의 같았어요. 마마, 이상합니다. 이 3분 모두 같은 관상의 특징을 갖고 계세요. 어떤 특징이냐? 모두 비밀을 잘 지키는 상이면서 동시에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분들이에요. 누군가 이런 상을 가진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그때 다미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누군가 특정한 관상을 가진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마, 혹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비밀이 있을까요? 자순대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고 보니 이 3사람 모두 선왕 시절의 일을 잘 알고 있었구나. 다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 과거의 비밀을 묻기 위해 증인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마마, 아직 살아계신 분 중에 같은 관상을 가진 분이 있나요? 자순대비는 깜짝 놀라며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어요. 옥년상궁이 있다. 다미와 자순대비는 급히 옥년상궁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옥년상궁은 쓰러져 있었고 그녀 곁에는 독이 든 차가 놓여 있었어요. 다행히 아직 숨은 붙어 있었지만 위급한 상황이었답니다. 빨리 의원을 불러라. 자순대비의 외침이 왕궁에 울려 퍼졌어요. 다미는 옥년상궁의 관상을 살펴보며 안타까워했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도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다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옥년상궁의 손에 작은 종이 조각이 쥐어져 있었거든요. 몰래 그것을 펼쳐보니 거기에는 이상한 글자가 적혀 있었답니다. 동궁, 진실. 다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왕실과 관련된 더 큰 음모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이제 이 위험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며칠 후 옥년상궁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극도로 두려워하며 아무 말도 하려 하지 않았답니다. 다미는 그녀의 관상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에서 죽음의 기운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상궁 마마,
이제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다미의 말에 옥년상궁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진실을 털어놓았답니다. 선왕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비밀스러운 유서를 남기셨어요. 그 유서에는 현재의 왕위 계승에 대한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답니다. 다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진실을 밝혀내고 무고한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꼈답니다. 그날 밤 다미는 자신의 처소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개인의 운명만 봐왔는데 이제는 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린 일에 휘말리게 되었답니다. 과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스승님이 주신 작은 거울을 다시 꺼내든 다미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여전히 자신의 운명은 흐릿하게만 보였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옥년 상궁의 증언이 있고 난 후 왕궁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순 대비는 다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이제 다미는 왕실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알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새벽 다미는 급히 왕궁으로 불려갔어요. 자순 대비가 비상사태라며 부른 것이었답니다. 도착해보니 자순 대비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어요. 다미야, 큰일이 났다. 어젯밤 동궁 저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단다. 다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궁, 즉 세자가 쓰러졌다는 것은 단순한 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특히 최근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랬답니다. 동궁 저하의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의원들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한다. 갑자기 의식을 잃으시고는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단다. 다미는 동궁의 처소로 향했어요. 침상에 누워있는 세자의 모습을 본 다미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고 기운찬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얼굴이 누렇게 뜨고 숨소리도 가늘어져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세자의 관상을 살펴본 다미는 더욱 놀랐어요. 세자의 얼굴에서는 독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독이 아니었어요. 아주 서서히 오랜 기간에 걸쳐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독이었답니다. 마마, 동궁 저하께서는 독에 중독되신 것 같습니다. 자순 대비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누군가 우리 손자를 해치려 하고 있구나. 하지만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독의 기운이 완전히 퍼지기 전에 해독하면 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다미는 왕궁에서 지내며 세자의 치료를 도왔어요. 매일 세자의 관상을 살펴보며 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의원들과 함께 해독 방법을 찾아나갔답니다. 다행히 보름 만에 세자는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고맙다, 다미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손자를 잃을 뻔했구나. 자순 대비의 고마운 표현에 다미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마마. 다만 하늘이 주신 작은 재능을 쓴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 일로 다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답니다. 세자의 목숨을 구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미를 찾아왔어요. 특히 양반들과 부유한 상인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모두 큰 돈을 내고서라도 다미의 관상을 보고 싶어 했답니다. 어느 날 북방에서 온 부유한 상인이 다미를 찾아왔어요. 그는 최근 큰 사업을 앞두고 있어서 운세를 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선생님, 저는 명나라와의 무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미는 상인의 관상을 살펴보았어요. 이마는 넓고 코는 우뚝했는데 전반적으로 사업운이 좋은 상이었답니다.
하지만 눈가에 작은 흉상이 보였어요. 상인님의 사업운은 매우 좋으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하실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올해 가을 동업자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일을 조심하세요. 그 시기만 넘기시면 큰 성공을 거두실 것입니다. 상인은 다미의 말을 깊이 새겨들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정말로 동업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있던 상인은 큰 손해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이듬해에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거듭되면서 다미는 이제 이 나라 최고의 관상가로 인정받게 되었답니다. 심지어 주변 나라에서도 다미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명성이 높아질수록 다미의 고민도 깊어져 갔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큰 것을 원하기 시작했거든요. 개인의 운명을 넘어서 나라의 운세, 왕조의 미래까지 묻는 사람들이 나타났답니다. 어느 날 우상 사공여림이 다미를 불렀어요. 사공여림은 현재 조정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 중 하나였는데 그의 관상을 본 다미는 소름이 돋았답니다. 사공여림의 얼굴에는 강한 욕망과 야심이 가득했거든요. 다미, 나라의 운세를 받아오. 대감님, 그런 큰 일은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걱정 마라. 나는 나라를 위해 묻는 것이다. 다미는 어쩔 수 없이 대답해야 했어요. 현재 이 나라에는 큰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사공여림은 다미의 애매한 답변에 불만을 표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현재의 왕조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다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질문은 정말 위험한 것이었거든요. 자칫 잘못 답하면 역모로 몰릴 수도 있었답니다. 대감님, 그런 것은 하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제가 감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공여림은 다미의 답변에 실망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미는 사공여림의 눈빛에서 무언가 위험한 것을 느꼈답니다. 그날 밤 다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스승님이 주신 작은 거울을 꺼내 들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신의 얼굴이 전보다 더욱 흐릿하게 보였거든요. 며칠 후 다미에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포졸들이 다미의 집을 둘러쌌거든요. 이담, 내게는 역모의 혐의가 있다. 따라와라. 다미는 어리둥절했어요. 자신이 언제 역모를 꾸몄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관아로 끌려갔답니다. 관아에서 다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 다미가 현재의 왕조가 곧 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고발한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고발자는 다름 아닌 사공여림이었어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사공여림이 여러 증인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어요. 모두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다미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그때 다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너무 유명해진 것이 독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권력자들은 다미를 이용하려 했고 다미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며칠간 옥에 갇혀있던 다미는 절망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는데 이런 누명을 쓰게 되다니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답니다. 바로 자순대비였어요. 자순대비는 다미의 억울함을 알고 직접 나서서 다미를 구해주었거든요. 다미는 우리 왕실의 은인이다. 그런 다미에게 누명을 씌우는 자가 바로 역적이다.
자순 대비의 강력한 후원으로 다미는 무죄 석방되었어요. 하지만 이 일로 다미는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권력의 게임에 휘말리면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석방된 후 다미는 자순 대비를 찾아가 말했어요. 마마, 저는 이제 왕궁을 떠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있어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데. 마마, 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관상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순 대비는 다미의 말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아쉬워하면서도 다미를 보내주었답니다. 그럼 어디로 갈 생각이냐? 다시 백성들 사이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다미는 왕궁을 떠났어요. 하지만 이제 다미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사공여림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다미를 곱게 놔두지 않을 것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 다미는 자신의 처소에서 다시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충격적인 것을 보았답니다. 자신의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릿해져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일까? 다미는 당황했어요. 스승님이 말씀하시길 이 거울로는 자신의 운명을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자신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 무렵 다미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다미가 자주 가던 주막의 주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미에게 관상을 보여달라고 찾아오던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오지 않기 시작했답니다. 며칠 후 다미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사공여림이 다미를 감시하고 있었고 다미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다미와 가까이 지내는 자는 모두 역적의 무리로 본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다미를 멀리하기 시작했답니다. 다미는 외로워졌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는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서글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다미에게 한 가지 희망이 찾아왔어요. 옛날에 다미가 관상을 봐준 농부가 찾아온 것이었답니다. 바로 잃어버린 소를 찾게 도와준 그 농부였어요. 선생님,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농부는 다미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도우러 온 것이었어요. 제가 사는 마을에 오시면 안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보호해 드릴 거예요. 다미는 감동했어요. 여전히 자신을 기억해주고 도우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답니다. 하지만 다미는 농부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고마운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 가면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농부는 아쉬워했지만 다미의 뜻을 이해했어요. 대신 몰래 양식과 약간의 돈을 두고 갔답니다. 그 후로 다미는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했어요.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몰래 나다니며 정말 급한 일이 있는 사람들만 도와주었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다미는 한가난한 집 앞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들여다보니 어린아이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고 그 어머니가 걱정으로 울고 있었답니다. 다미는 몰래 다가가서 아이의 관상을 살펴보았어요. 다행히 병의 기운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다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저는 관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니 곧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해요. 다미는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꺼내 여인에게 주었어요. 이 돈으로 약을 사시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이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며칠 후 아이는 정말로 완쾌되었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다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권력자들의 관상을 보며 권력 게임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백성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진짜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사공여림의 감시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자객까지 보내어 다미를 해치려 했답니다. 다행히 다미는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가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다미는 꿈을 꾸었어요. 돌아가신 스승님이 나타나서 말하는 꿈이었답니다. 다미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스승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구했다. 하지만 정작 너 자신의 운명은 볼 수 없었지. 이제 그 이유를 알 때가 되었다. 스승님은 슬픈 표정으로 다미를 바라보았어요. 내 운명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해져 있지 않았단다. 내가 선택하는 대로 달라질 수 있었지. 하지만 이제 내 선택이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스승님,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나요? 아니다. 너는 옳은 선택을 했다. 다만 그 선택의 대가가 무거울 뿐이야. 꿈에서 깨어난 다미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스승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다미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의 단서를 발견했어요. 우연히 한 점쟁이를 만났는데 그 점쟁이가 다미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거든요.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의 사주를 보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선생님의 사주에는 죽을 운이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살 운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마치 두 개의 길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다미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자신의 운명이 왜 보이지 않았는지, 왜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이 흐릿했는지를 말이에요. 자신에게는 두 가지 운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권력의 중심에서 안전하게 사는 길이었고, 또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길이었답니다. 그리고 다미는 후자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날 밤 다미는 마지막으로 스승님이 주신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온함과 동시에 어떤 각오가 서려 있었어요. 다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다미가 3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눈이 내리던 어느 날 밤 다미는 마지막으로 큰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한 아이가 다미를 찾아왔거든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 마을에 큰일이 났어요. 무슨 일이냐? 역병이 돌고 있어요. 벌써 10명이 넘게 죽었는데 의원들도 손을 쓸 수 없다고 해요. 다미는 망설였어요. 지금 자신의 처지로는 함부로 나서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아이의 절박한 얼굴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답니다. 어디 마을이냐? 청천강 건너편 작은 마을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에요. 다미는 스승님이 주신 관상서와 거울을 챙겨서 아이를 따라 나섰어요. 눈이 펑펑 내리는 밤이었지만 마음은 급했답니다. 마을에 도착해 보니 정말 참혹한 상황이었어요. 집집마다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답니다. 여기서 제일 심한 환자부터 봅시다. 다미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환자들의 관상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모든 환자들의 얼굴에서 같은 독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생긴 역병이 아니었어요. 마을 우물을 보여주세요. 다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물로 갔어요.
우물물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거울에 비친 물의 색깔이 이상했답니다. 이 물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독이라고요? 누군가 일부러 우물에 독을 탔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역병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다미는 마을 어른들을 모아놓고 물었어요. 최근에 이상한 사람이 마을에 온 적이 있나요? 그러고 보니 열흘 전에 약장수 하나가 왔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죠? 중년 남자였는데 얼굴이 유난히 음험해 보였어요. 우물가에서 뭔가를 하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다미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 약장수가 사공여림이 보낸 자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미를 직접 해치지 못하니까 다미가 도우려 할 만한 가난한 마을을 겨냥한 것 같았어요. 지금 당장 다른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리고 독에 중독된 분들은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다미는 밤새도록 마을 사람들을 돌보았어요. 관상을 통해 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해독에 필요한 약초를 찾아서 다려주었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치료한 결과 마을 사람들은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미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답니다. 연일 밤을 새우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탓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마을의 역병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미에게 감사했지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해했답니다. 선생님, 저희는 가난해서 드릴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다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일로 자신의 위치가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분명 사공여림의 사람들이 찾아올 거였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다미는 다시 스승님이 주신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스승님, 이제 저도 제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미는 거울에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다미는 생전 가장 깊은 잠을 잤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사공여림이 보낸 자객들이 마을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다미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답니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다. 다미는 당당하게 자객들 앞에 섰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미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다미는 만류했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제 숙명이에요. 자객의 우두머리가 다미에게 말했어요. 이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조용히 사라져주면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냐? 제 물건들을 이 마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다미는 자신이 가진 관상서와 약간의 돈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승님이 주신 작은 거울을 꺼내 들었답니다. 이 거울은 특별한 거울이에요. 다미는 거울을 마을의 한 아이에게 건네주었어요. 이 거울로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언젠가 이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거울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는 울먹이며 거울을 받았어요. 선생님, 정말 가셔야 해요? 그래야 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하늘이 시킨 일을 다 마쳤어. 다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리고 자객들을 따라 마을을 떠났답니다. 청천강가에 도착했을 때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춤추듯 내려오는 모습이 아름다웠답니다. 이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자객의 우두머리가 물었어요. 다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나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었을 뿐이죠. 다미는 사공여림에게 전할 말도 부탁했어요.
대감님께 전해주세요. 사람의 운명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고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려요. 자객의 우두머리는 다미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다미의 마음씨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어요. 자객은 칼을 뽑아들었답니다. 그 순간 다미는 어릴 적 스승님이 해주신 말을 떠올렸어요. 다미야, 사람의 얼굴은 하늘이 내린 책이라고 했지. 그럼 너의 얼굴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 이제 다미는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얼굴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삶. 그것이 다미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칼날이 다미에게 다가오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이 다미를 맞이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미는 눈을 감고 평화롭게 미소 지었답니다. 자신이 옳은 길을 걸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다미는 3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다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미를 죽인 자객들이 하나씩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공여림도 갑자기 중병에 걸렸답니다. 사공여림은 죽어가면서 다미의 마지막 말을 계속 떠올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편 다미가 구해준 그 작은 마을에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미가 남긴 작은 거울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거울을 보며 서로의 진짜 마음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오해도 줄어들고 서로 더 잘 도울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다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나갔어요. 사람들은 다미를 하늘이 내린 눈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답니다. 순수하고 깨끗했으며 세상을 덮어 모든 것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다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다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청룡산 관음암에서는 매년 다미가 돌아간 날에 추모제를 지냈어요. 그리고 해안 스님의 후계자들은 다미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관상가가 되는 법을 가르쳤답니다. 관상을 보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다미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흘렀을 때 어느 겨울날 밤 청룡산에 큰 눈이 내렸어요. 사람들은 그 눈을 보며 말했답니다. 저것은 다미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선물이야.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덮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꿈을 꾸었답니다. 다미가 나타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하는 꿈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다미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말이에요. 다미의 이야기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이가 권력과 명예 대신 자기 희생을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눌 것인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어 아름답게 만들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순수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는 데 있다는 것이 다미가 남긴 메시지입니다.